여러분, 삐에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속 조커 캐릭터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때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유명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광대가 있었습니다. 빨간 곱슬머리 가발, 큼지막한 신발, 노란 점프스트에 빨간 줄무늬,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광대.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기업 마스코트 중 하나죠. 로널드 맥도널드입니다. 그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죠. 그의 인기는 맥도널드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어째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진 걸까요? 한 세기를 풍미한 이 캐릭터는 대체 무슨 일로 맥도널드에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로널드 맥도널드의 탄생부터 화려했던 전성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과 사라진 이유까지 그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맥도널드는 아직 세계를 정복한 패스트푸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 캘리포니아 샌버더디노에서 맥도널드 형제가 첫 레스토랑을 열었고 1950년대에 레이크록이 그들의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면서 맥도널드는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브랜드가 더 큰 도약을 하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 말이죠. 여기서 윌러드 스콧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라디오 DJ이자 지역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겸 배우였죠. 1963년 워싱턴 지역 맥도널드 프랜차이즈가 스콧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버거를 광고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스콧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광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햄버거의 행복한 광대, 이 로널드 맥도널드라는 이름의 캐릭터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지역 광고용으로만 등장했습니다. 빨간 머리, 노란 점프스트, 그리고 햄버거를 사랑하는 유쾌한 광대. 윌러드 스콧이 연기한 첫 로널드 맥도널드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로널드 맥도널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파게티 같은 빨간 머리카락에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 정장을 입고 햄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가 든 쟁반을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또 허리에 차고 있었죠. 정말 기괴하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아이들은 로널드 맥도널드의 익살스러운 행동과 밝은 에너지에 푹 빠졌고 부모님들은 이 광대가 맥도널드를 가족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어준다고 느꼈습니다. 맥도널드 본사는 이 캐릭터의 가능성을 눈여겨봤습니다. 3편의 워싱턴 DC 광고가 방영된 후 본사는 이 광대 캐릭터를 전국 광고 캠페인의 마스코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스콧은 로널드 역할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쨌든 1970에서 71년도에 맥도널드는 리드햄, 하퍼 앤 스티어스라는 광고 대행사에 맥도널드랜드 유니버스 확장을 맡겼습니다. 이때부터 로널드는 단순한 광고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판타지 세계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린 메이스, 햄버글러, 버디 더 얼리버드 같은 친구들과 함께 맥도널드 랜드라는 마법의 세계에서 모험을 펼치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지자 로널드 맥도널드는 문화적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는 맥도널드의 모든 광고, 포스터, 장난감, 그리고 심지어 레스토랑 안의 생일 파티에도 등장했죠. 미국 전역엔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라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쉼터까지 만들어졌고 아이들은 로널드를 보며 웃고 또 맥도널드에 가는 걸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로널드 맥도널드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햄버거와 행복, 또 가족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 시기에 도입된 해피밀 역시 로널드 맥도널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해피밀 장난감 상자에 그의 얼굴이 그려졌고 아이들은 로널드와 맥도널드랜드 캐릭터 장난감을 모으는데 열광했죠. 비록 캐릭터는 달라졌어도 이 해피밀 장난감은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로널드 맥도널드의 날개를 달고 이 시기에 맥도널드의 글로벌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연 매출은 약 38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0조 원에 달했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매장이 생기며 로널드는 사실상 맥도널드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로널드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밝은 미소 뒤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패스트푸드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2004년 다큐멘터리 슈퍼사이즈 미가 공개되면서 패스트푸드 산업, 특히 맥도널드가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로널드 맥도널드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맥도널드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아이들에게 팔기 위해 귀여운 광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것이죠. 기업 책임 국제기구라는 단체는 로널드를 담배 마케팅의 조 카멜, 이 캐릭터와 다를 바 없다며 맥도널드에 그의 퇴출을 요구했어요. 이들은 로널드가 아이들에게 정크푸드를 먹도록 유혹하는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맥도널드는 이에 대해 로널드는 우리 브랜드의 친근한 얼굴일 뿐 아이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이 논란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10년대 들어 광대는 불쾌하거나 무서운 이미지로 변해갔습니다. 기괴한 광대 분장 범죄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광대 공포증, 클라운 포비아가 퍼지기 시작했죠. 또한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과 같이 대중문화 속에서 광대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됐고 심지어 2016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소위 광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광대 복장을 한 의문의 인물들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광대 이미지는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죠. 로널드 맥도널드 같은 밝고 유쾌한 캐릭터조차 이 부정적인 이미지,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맥도널드는 결국 로널드 맥도널드를 공식적으로 은퇴시키진 않았지만 그의 활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광대 공포증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더 큰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였습니다. 맥도널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브랜드를 현대화하려 했습니다. 더 세련되고 또 건강을 의식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죠. 로널드의 화려하고 유치한 이미지는 이런 새로운 방향과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자들은 광대보다 더 트렌디하고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원했습니다. 맥도널드는 메뉴에 샐러드와 건강식 옵션을 추가하고 매장을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며 소셜미디어로 활용한 마케팅으로 전환했죠.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건강 논란, 두 번째 광대 공포증,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 변화, 이 세 가지 이유로 로널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오늘 로널드 맥도널드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얼마나 기민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했던 과거의 전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널드 맥도날드가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이제 그가 사라지는 게 타당하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